안녕하세요. 참조의 TV 김윤관입니다.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12월 16일자로 발표가 됐는데요. 요기에 대한 주요 내용들, 그리고 세종시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제가 골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점적인 것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거 하고요. 실수요자 중심을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거,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큰 맥락을 보시면 투기적인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거, 그리고 양도소득세 제도를 좀 보완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 질서를 좀 확립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세종시에 필요한 것들만 제가 골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그래서 시가 9억이라고 했는데, 이 시가는요 거래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초과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 LTV 추가를 강화하겠다. 담보인정 비율이죠.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을 40%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바뀌는 내용이 뭐냐면 9억까지는 40%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 20% 적용을 한대요. 그러면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면요, 9억까지는 40%, 그리고 9억이 넘는 거 14억에 매매됐을 때요, 9억이 넘는 5억분에 대해서는 20%만 해서 4.6억 원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받던 거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래되는 금액이 15억 원 초과되는 것을 초고가 아파트라고 이제 단어가 나왔네요.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금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는 1주택 세대에서 2년 내 기존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에서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변경하고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라고 2년 내 처분하면 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1년 내 처분하고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 사는 아파트에. 9억 원 초과주택 구입 및 무주택 세대는 2년 내 전입이 아니라 1년 내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건데, 이제 보증보험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고가주택에 대해서.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요, 고가주택, 그러니까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는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긴 한데요, 이런 내용들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9억 원 초과주택을 매입한다든지, 그리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할 때는 대출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현재 200%였잖아요. 요거 300%로 바뀌겠다는 거고, 3주택자, 그러니까 이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3주택자들은 300%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기 보면 이제 옛날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가 1세대 2주택에서는 장기 보유 80%를 공제를 적용해줬잖아요. 여기 1주택자는 그대로 80% 해주고, 다주택자는 2%씩 해서 이렇게 30%까지 했는데, 요것이 어떻게 개선되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유지를 하되요. 거주 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한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추가하냐면, 지금은 그냥 10년을 갖고 있었으면 80%를 해줬잖아요. 이거를 거주하고 보유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 40%, 보유 40%예요. 보유를 만약에 내가 10년을 했으면 40% 받는 거고요. 거주를 내가 3년만 했다면 12%, 그래서 52%의 장기 보유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거주도 10년, 보유도 10년 했다 그러면 40대 40에서 80%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그대로 30%밖에 안 되고요. 10년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요거는 21년 1월 1일부터 양도부터 적용하는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이번에 세법이 20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게 있었어요. 장기 보유에 대해서. 요게 뭐냐면 9.13 대책에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1월 1일까지 1월 1일부터는요 장기 보유를 그냥 무조건 80%를 해준다고 했어요.
내가 10년을 보유했으면 80%를 받는 거죠. 거주 2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근데 어떻게 돼요? 21년부터는 거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예요. 거주하고 보유를. 20년 12월 31일까지는 내가 10년만 갖고 있었고 2년만 거주를 했으면 80%를 다 받을 수 있는데 21년 1월 1일부터는요. 내가 거주도 10년, 보유도 10년을 했어야만 80%입니다. 더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네,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1년만, 요거는 1년만 하는 한시적인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 전입 요건 추가하고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단축하겠다. 그래서 현행은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있는 집을 갖고 있어 산 날로부터 새로운 주택을 살 때 1년의 갭이 있어야 돼요. 1년 이상이 지났어야 되고요.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살고 있을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2년 내 처분해야 되고요. 내가 조정대상이 아니다든지 아니면 조정대상 밖에 집을 산다든지 할 때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요거 바뀌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고 새로운 집을 살 경우 1년이 지났어야 되죠. 예.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새로 사는 집을 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기존에는 조정과 조정지역일 때만 이게 2년이었고 나머지는 3년 이내에 처분했으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1년 이내에 무조건 처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서 조항이 또 하나 있네요.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기존 임차인 의무기간 종료 시까지는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언제부터 시행이냐면요. 2019년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책 발표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겠답니다. 근데 이것도 계약금이 들어갔어야 돼요. 이거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이 12월 16일까지 들어갔어야지 그 이후에 들어간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거주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2017년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거의 크게 중요한 게 없고요. 자,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을 포함하겠다. 이것이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예요. 지금까지는요, 분양권은 중과주택수 계산할 때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근데 이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겠답니다. 입주권까지만 있었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아니었는데 분양권도 포함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세율 인상. 그러니까 세율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택 외 부동산일 경우에만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 그리고 2년 이상일 때 기본 세율이었는데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도 현행이 이렇게 되던 거를 이제 개선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랑. 그래서 50%, 40% 기본 세율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로 다 통합되는 거죠. 요건 언제부터? 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그러길래 저는 정말로 좋아했어요. 제목만 보고. 그랬더니 봤더니 이 2주택자 10% 중과, 30주택자 20% 중과였잖아요. 그리고 장기 보유도 배제됐었는데 이거를 풀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라. 그러니까 10년 이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의 보유한 주택만 된답니다. 세종시는 전혀 혜택이 없겠죠.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권을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12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한 주택에 적용한답니다. 근데 세종시는 거의 이 혜택을 볼 수 없다. 자, 그리고 시장 거래질서 조사 체계 강화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일 3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인 곳은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6억 원 이상짜리 주택을 살 경우에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구체화하고 지급수당 기재를 추가하고요. 실거래 조사 시 자금 조달 확인서를 징구하고 신설하겠답니다. 징구하는 것을 신설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증여 상속 기타 뭐 제공자의 관계라든지 항목 자산 종류 그리고 지급수단 기재를 추가해서 뭐 세분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는 후 즉시 시행한다. 이게 20년 3월이 될 예정인 것 같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 제출이라서 이건 뭐냐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금,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든지 현금 금융기관 액 같은 거.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인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예. 자기 자금인데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소득금액 증명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9억 초과주택을 전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9억 원 초과주택이 거래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월까지고요. 개정 후에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급 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에 청약 제한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이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이라든지 불법 전매를 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요,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20년 3월부터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약 당첨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거주 요건이 2년 이상.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투기과열지구는 거주 요건이 2년 이상이 돼야만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협의 후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의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그러니까 2년 이상이 넘어야만 1순위 조건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청약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겠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은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됐을 때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당첨 시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투기과열지구에도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종시에 당첨된 사람은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다. 무엇이 언제부터 시기냐? 개정 후 즉시 시행인데 20년 3월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년 3월 이후에 당첨된 사람들은 10년간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데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세종시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좀 짚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 요 내용들만 아셔도 뭐 어지간한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다른 세부적인 거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등 임대사업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뺐고요. 세종시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짚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 거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세 세율 바뀐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이 이제 9억 원 초과 실거래가가 되는 이제 실거래되는 금액이 9억 원 초과되는 것들 고가주택으로 하고 뭐 초고가라고 했나요? 15억 이상 주택, 예, 초고가주택이라고 했나요? 그것들은 15억에 대한 주택들을 앞으로 그런 내용들 하고 일단 중요한 건 자금 조달 계획 굉장히 세종시에서는요 자금 조달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율 바뀌는 양도세율이 이제 인상되는 거 그거 조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고 일시적 2주택 바뀐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중과주택수에 분양권이 포함된다는 거 21년부터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장기 이제 1세대 1주택 저기 고가주택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개선되는 거 20년 1월 1일부터는 원래 2년 이상 거주한 거는 이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80%를 받으려면 여기 2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 시행되는 건 시행되는 거고요. 그대로 20년 12월 30일이 지나서 21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기간 하고 보유 기간을 따로 분리해서 세율을 매기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공시 가격이 올려가지고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주택담보대출 하는 거 지금 그거는 뭐 크게 우리가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억을 기준 현재 세종시 아파트들이 9억 정도 선에서 거의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몇 개의 아파트 빼고는 거의 뭐 그냥 LTV는 40% 적용이 될 것 같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적용된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정부 발표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한번 짚어봤는데요.
뭐 제가 한 이야기들이 중요한 내용도 있을 것 같고 또 약간 뭐 틀렸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정보를 안정화 방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집하실 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